시빅 팟캐스트. 오 5월이 왔습니다. 요즘 주변 대학가에서 축제가 한창이죠. 초대 가수 섭외 1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이 여러 가수들이 있지만 열광,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 하면 싸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싸이 이제 우리 주변 무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전 세계의 무대를 누비고 다니기 때문이죠. 네, 싸이가 강남스타일에 이어 신곡을 냈죠. 젠틀맨. 벌써 유튜브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싸이의 젠틀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빅 팟캐스트 2회가 벌써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지영입니다. 홍승호입니다. 김희승입니다. 이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거의 다 보셨을 텐데요.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별 생각 없이 유쾌하다, 재밌네 하고 쭉 보고 있다가 끝부분에 가서 뭔가 걸리는 게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싸이가 복사기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의 캐릭터가 찍힌 인쇄물이 나오면서 끝이 나죠, 뮤직비디오가. 그런데 바로 그 전 장면에 복사 용지가 브랜드가 그대로 표시된 채로 등장을 해요. 유심하게 보셨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브랜드가 크게 나왔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 브랜드가 싸이를 진짜 고용해서 광고를 찍은 회사였어요. 보면서 마치 그 세트장 느낌이나 마지막에 그 복사지랑 복사기가 놓여있던 위치까지 이전에 있었던 실제 광고와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맥주가 잘 보였거든요. 이게 라인나우 뮤비 때부터 있었고 광고에서도 일부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싸이가 식스팩 하면서 그 맥주 캔을 들고 이렇게 춤을 췄었죠. 네, 저도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 맥주, 복사지 외에도 소주나 화장품,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모바일 게임은 한 번 뮤비에 넣었는데 12억이나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또 않죠. 어마어마하네요. 그 외에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싸이가 뮤직비디오에서 취했던 행동을 그대로 화장품 광고에서도 보여줍니다. 단순히 스타가 출연해서 광고했던 상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그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 실제 광고와 매우 흡사했다는 점, 이거는 단순히 PPL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마치 뮤직비디오에 실제 광고가 들어간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했어요. 방송에 아무리 간접 광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이 간접 광고를 이용한 또 하나의 컨셉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광고뿐만 아니라 뮤비가 야해요. 좀 산정성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희승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좋게 봤고요. 농담이고요. 중간에 비키니 입은 여성의 비키니 끈을 푸는 장면, 그리고 여성형 마네킹의 가슴을 쓰다듬는 장면, 그 외에도 많이 나왔죠. 거의 헐벗고 있는 여성이 중간에서 막 춤을 추고 있고 계속해서 벗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장면은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포장마차 장면, 두 분 다 기억하세요? 그 어묵 먹는 장면 말하는 거죠? 네,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부분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냥 어묵, 그리고 맥주, 우동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그려지는 장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맥주를 신나게 흔들다가 하얀 거품과 함께 빵 터트리는 싸이의 모습, 그리고 어묵과는 어울리지 않는 흰색 소스를 잔뜩 바른 어묵을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가인의 모습, 그리고 그런 가인의 모습을 탐욕스럽게 우동을 먹으면서 바라보는 싸이, 뭔가 이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 거의 풍긴다기보다 직접적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재밌게 보셨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하던데 성정 아나운서도 그러셨나요, 혹시? 네, 조금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서 낯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의 정서에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청소년들도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꼭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청소년에게도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해외에 맞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흔히 화장실 개그라고 하죠. 주류로 쓰이는 그런 개그라기보다 뭔가 선정성 같은 거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개그인데 해외로 나가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무한도전 멤버 중에서 노홍철 씨의 저질 댄스, 흔히 불장난 댄스라고 불리는 박명수, 정준하 씨의 부비부비 댄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봤을 때 동성연애자의 그런 몸짓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노홍철 씨의 댄스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우리야 이제 그 장면들을 이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만 또 해외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노홍철과 박명수 씨의 그런 저질 댄스 그런 것들이 강남스타일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젠틀맨에서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처음에 하하 씨가 등장했던 장면을 보면서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놀이터에서 멋 모르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커피 마시는 장면에서 창문 너머로 이상한 사람이 또 춤을 추고 있고, 과연 스토리랑 연관이 있는 것인가? 보는 사람들한테 다소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연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인맥이나 친목 같은 차원에서 그냥 등장한 건데 과연 전반적으로 무비를 풍요롭게 했던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이 들어있는 무비였죠. 하나 더 유명한 게 바로 시건방 춤이죠. 강남 스타일의 말춤이 있다면 이번 젠틀맨에서는 시건방 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네, 강남스타일 하면 이 말춤이 가장 전면 특허로 가장 기억이 남고 이 패러디 영상물도 해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건방 춤은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이미 아이돌 그룹에서 나왔던 춤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춤을 우리가 기대했던 반면에 이미 나왔던 것을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성공한 춤을 해외로 퍼뜨린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지금까지 새로운 춤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던 싸이가 이미 성공이 검증된 춤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섰다라는 해석. 근데 부담을 가질 만도 했어요. 싸이가 처음 말춤을 췄을 때는 이런 성공을 예측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시건방 춤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 이유가 싸이가 이미 이 시건방 춤을 만든 안무가에게 이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이 춤을 사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안무도 저작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다가 이번에 싸이가 이렇게 저작권료를 내므로써 이런 것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좋은 문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또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한 고위 정부인이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이 로마의 휴일 주인공인 오드레 헵번이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 때문에 방문객들도 너도 나도 먹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 외국인들이 싸이 젠틀맨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이 나왔던 도서관에서 이 관광 명소가 되어서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는 걸 안 올리지 않을 리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싸이가 도서관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그 가스 누출 그 장면이죠. 어떤 네. 여성에게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 장면인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도서관이 무슨 특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무서워서 이렇게 촬영을 못한다면 과연 촬영될 수 있는 무비가 몇 개가 될까? 그리고 아까 전에 로마의 휴일에서 나왔던 그 관광 명소는 훼손의 우려가 있었지만 과연 이 도서관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참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둘러봐도 절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궐도 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새로운 관광거리, 안 그러면 볼거리, 이야기를 만든다면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질에 겁을 먹고 그것을 비난해야 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지만 그래도 도서관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굳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문제는 인식해봐야 하지만 과연 이게 걸림돌이 될 것인가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뮤직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번 젠틀맨에는 가사 논란이 많은데요. 김희승 씨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특히 귀에 걸렸던 부분이 Mother, Father, Gentleman. 그냥 들어가지고는 뭐 엄마 아빠 나오고 뭐 신사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빠르게 읽으면 외국의 욕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 좀 살다가 오신 성지영 씨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욕설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찾아보니까 네, 진짜 이 단어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욕설처럼 처음엔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이것을 겨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가사 문제가 이것뿐만은 아니었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중간중간 나오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하는 그 마리아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인 한국어 마리아인데 외국인이 들었을 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마리아라는 게 지저스처럼 격한 상황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걸 뜻하는 걸로 엉덩이, 허리, 종아리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붙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외국인들은 엉덩이, 종아리, 허리, 야호, 와우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군요. 이거는 확실히 이번 젠틀맨이 외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게 여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서방권 국가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을 많이 의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거슬릴 수 있는 혹은 그들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비껴가면서 제목과 가사까지 바꾸는 모습, 이 젠틀맨을 단순히 한국의 노래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B급 문화라는 얘기를 싸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게 급수로 매겨지는 게 웃기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전적 정의로도 B급이란 말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에는 뭐 하이컬처가 있지만 로우컬처란 말은 없는 거거든요. 대신 매스컬처가 있죠. 대중문화. 싸이의 젠틀맨이나 강남스타일은 로우컬처가 아니라 매스컬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술성을 가진 문화 활동들이 대중성을 갖게 되면서 오락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고 마치 하위 문화, 저급한 문화라고 말하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3, 40년 후에는 또 이게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과연 그 산티라는 게 질이 낮은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질이 낮다고 보기보다는 대중적이라고 보는 게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싸이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싸이가 추구했던 그 산티랑도 저는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래의 어려운 이데올로기나 안 그러면 특정 계층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그것을 오히려 어렵게 해석해서 혼란을 주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냥 즐겨달라.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뭐 홍승호 씨나 성지영 씨가 말한 것이랑은 좀 다르게 해외 언론들은 이 싸이의 젠틀맨이 김정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거든요.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글쎄요. 해외 유학파라는 사실은 이미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글쎄요, 외모가 좀 닮았나요?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일단 통통하게 오른 뱃살, 볼살, 그리고 그 트레이드 마크죠. 선글라스. 그런 것들이 많이 아무래도 외모면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글라스가 좀 큰 것 같아요. 사람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가렸다는 점, 뭔가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김정은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행동도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죠? 네, 자신을 젠틀맨이라 칭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아주 김정은과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볼 땐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크게 공감을 하지 않죠. 똑같은 폭력일지라도 김정은은 정말 이 도발적인 폭력, 또 싸이는 이 문화를 알리고 또 국가를 알리는 데 기여한 점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싸이의 젠틀맨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이 아시아, 이 한 작은 국가에서 한 가수가 이렇게 크게 유명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충분히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 싸이 걱정 많이 했죠. 그리고 젠틀맨 노래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싸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외국에 내놓은 자기 아이를 돌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싸이 씨가 잘 듣고 분명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론이 순위 보도에만 연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빌보드에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꼭 1위를 해야만 좋은 음악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음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저희 2회 팟캐스트 싸이의 젠틀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회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